자, 다음 문제는 24번이고요. 소화약제로서 물이 갖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소화약제로서의 물은 어떤 효과가 있죠? 바로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자, 물이 냉각 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물 분자를 봤을 때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꺾은 형태로 양쪽이 동일하지 않고 꺾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극성, 비극성 중에 극성 형태예요. 자, 극성 물질들은 극성과 극성 간에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수소에서 나오게 된다면 바로 수소 결합 때문에 그런 힘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물은 끓는 점도 높아지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소화할 때 열을 빼앗아가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으로 인해서 물은 냉각 효과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유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유화는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을 분무 형태로 뿌리거나 아니면 교반을 하는 경우에는 물과 기름이 일시적으로 섞일 수 있어요. 기름 화재에 쓰일 수 있는데 이때 효과를 유화 효과라고 하고요. 이번에 증발자멸이 커서 기화 시 다량의 열을 제거한다. 자, 소화할 때 불을 끌 때 물을 뿌리게 되면 불에 있는 온도를 가지고 오면서 물에서 수증기로 증발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서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 즉 증발잡열이 큰 이유가 뭐다? 바로 무승결합, 수소결합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3번에 기화 팽창률이 커서 질식 효과가 있다. 자, 물에서 수증기로 이동을 할 때, 변화가 될 때 부피는 무려 1700배가 팽창을 한다고 해요. 1이었던 물이 1700이 될 정도로 갑자기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질식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어요. 4번에 용융잡열이 커서 주수시 냉각 소화가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자, 용융자멸이 아니라 물이 냉각 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증발자멸이 커서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7번 보시겠습니다. 제6류위험물인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6류위험물이라고 하면 특성이 산화성이 있고요.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액체입니다. 산화성 고체는 1류이고 산화성 액체는 6류입니다. 이 중에 질산에 대한 설명, 질산의 분자식은 HNO3죠. 1번 보시면 강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산, 염기를 구분하는 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산은 앞에 H가 있는 것들, 그리고 염기는 뒤쪽에 OH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질산은 산일까요? 염기일까요? 앞에 H가 있기 때문에 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강산일지 약산일지, 아까 강산, 약산 중에서 약산에 해당하는 것은 CH3COOH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HCl은 강산이었죠. 그 HCl 뿐만 아니라 질산 그리고 황산까지 전부 다 강산입니다. 자, 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산성 물질이 아니에요. 식초에 비해서, 초산에 비해서 이제 잘 볼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강산이다 라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물과 접촉 시 발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질산, 산성 물질은 물과 접촉 시 발열할 수 있습니다. 질산도 그렇지만 과염소산도 그래요. 자, 6류위험물 산화성 액체인데, 산화성 액체는 주수소화를 하는데 발열을 함에도 주수소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다량으로 뿌리게 되면 처음에는 발열하다가 나중에는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주수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물과 접촉 시 발열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3번에 불연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육류 그리고 일류, 산화성이라고 가지는 물질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은 왜 산화성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질 안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들을 산소를 주면서 산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불이 붙어서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류, 육류 공통적으로 불연성 물질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일류나 육류의 가연성이다 하면은 무조건 틀리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에 열분해 시 수소를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육류 위험물, 일류 위험물 모두 산소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열분해할 때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발생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산화성이기 때문에 수소가 아닌 산소로 고치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30번 문제 보시면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출 방식 중 전역 방출 방식 말고 국소 방출 방식도 있는데요. 전역은 그 공간 전체에 이산화탄소를 뿌린다는 뜻이고, 국소는 해당 일부 부분만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자, 전역 방출 방식으로 설명이 옳게 되어 있는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일정 방호구역 전체에 방출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구역을 밀폐하여 불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형식입니다. 해당 부분을 구획했다는 말 때문에 국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어떤 효과인가요? 바로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질식 효과는 주변에 있는 산소를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연성 가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주변이 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뻥 뚫려 있으면 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전체에 방출을 한다고 해도 그 어디까지 이제 방출을 할 건지 구획을 나눠서 뿌리는 방식이고요. 위쪽에 있는 1번, 이제 광대한 실내에서 일부만 이렇게 방호하는 방식, 이게 국소 방출 방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르륨을 기포제로 사용하며 냄새가 없는 황색의 액체로 이렇게 쭉 하고 어떤 것을 고르는 문제냐 하면 포소화약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포소화약제라고 하면 소화약제의 형태가 폼, 즉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거품 상태인 소화약제 중에서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르염을 기포제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합성 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계면활성제로서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르염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단어가 나왔을 때 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백포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유류화제에 사용한다, 또는 부동액으로 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한다라는 설명이 나온다면 이제 단백포소화약제가 되겠고,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는 알코올에 쓰이는 포소화약제입니다. 알코올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알코올포라고도 하는데요. 거품이 잘 안 생기는 수용성 물질에 사용할 수 있는 포소화약제라는 뜻이고, 수성납포 소화약제에서 중요하게 이제 설명되는 것은 플루오르게, 즉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연계되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연관 지어서 이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37번입니다. 정린과 5황화린의 공통 연소 생성물, 정린이라고 한다면 분자식이 P가 되겠습니다. 자, P4로 헷갈리신다면 P4는 황린입니다. 5황화린은 P가 몇 개? 2개이고요. S가 5개인 물질입니다. 5황화린, 황이 5개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물질들이 연소했을 때라는 건 어떤 물질과 반응했을 때? 즉 산소와 반응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 P가 O2랑 반응하게 된다면 P2O5가 되겠어요. P라는 물질은 O가 만났을 때 오산화인이 되고요. 5황화린의 경우 P도 있고 S도 있죠. P가 있는 경우에는 P2O5가 생길 거고요.
S가 있는 경우에는 SO2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의 연소 생성물 P2O5가 답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포수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설치 규정에 대한 문제, 숫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포수화 설비 중에서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를 이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거품이 나올 수 있는 헤드를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표면적이 1제곱미터당 6리터의 거품이 나올 수 있도록 1분당 6.5리터의 거품이 나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됩니다.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가 6.5입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이 상황까지 같이 숫자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